야, 주변에 이런 분 계시죠. 겉으로는 괜찮다 하시지만 속으로는 자꾸 작아지는 분 말입니다. 오늘은 66세 아버지가 새벽 공원에서 몰래 써온 운동 노트를 딸이 발견한 뒤 무너진 자존감과 삶의 리듬을 다시 세워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이 왜 마음까지 살리는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핵심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딸은 아버지 외투를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합니다. 약봉투 크기만 한 낡은 노트였습니다. 첫 장에는 날짜와 걸음수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쉬지 않았다. 다리보다 마음이 먼저 흔들린다. 딸은 그 문장을 보고 한동안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은퇴 뒤에도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식탁에서는 말이 줄었고 거울 보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보다 먼저 일어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늦게 일어나 소파 끝에 오래 앉아 있고는 했습니다. 딸은 그게 나이 탓인 줄만 알았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줄은 더 아팠습니다. 오늘은 공원 세 바퀴 예전 나로 돌아가고 싶다. 어르신들, 사람은 몸이 약해질 때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쓸모 없어졌다는 느낌이 들 때 더 깊이 무너집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무릎 통증이 아니라 자존감의 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가족에게 운동을 숨겼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보다 빨랐고 집안에서 든든한 기둥이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진 뒤로는 도움받는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시니어 건강에서 이런 마음은 아주 흔합니다. 통증보다 더 큰 문제는 위축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덜 걷게 됩니다. 덜 걷다 보면 근력이 더 떨어집니다. 근력이 줄면 더 불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좁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후 운동은 체력만이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는 일과도 이어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비교가 잦아집니다. 예전에 나와 비교하고 더 잘 걷는 또래와 비교합니다. 그러면 작은 실패도 크게 느껴집니다. 아버지는 가족이 걱정할까 봐 숨겼지만 사실은 실망한 눈빛을 마주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말하지 못한 자존심이 새벽 공원으로 그분을 데려갔습니다. 딸은 노트를 더 읽어 내려갑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운동 기록만 있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은 공원 2바퀴, 화요일은 벤치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수요일은 계단 한 층만 오르기. 거창한 목표는 없었습니다. 대신 포기하지 않기 위한 아주 작은 약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시니어 운동에서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을 무조건 하겠다는 다짐보다 하루 10분을 꾸준히 지키는 편이 오래 갑니다. 주 3회 걷기,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 벽 짚고 종아리 올리기 같은 기본 동작이 훨씬 안전합니다. 몸은 작은 반복에 더 잘 반응합니다. 노트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덜 창피했다. 이 한 줄이 마음을 울립니다. 운동의 목표는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보다 덜 주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루틴은 대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왜 말 안 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저도 같이 걸어도 될까요? 이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지적이나 걱정이 먼저 오면 어르신들은 더 숨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하겠다는 말은 자존심을 지키면서 마음을 열게 도와줍니다. 다음날 새벽 두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속도를 내지 않았고 딸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잠깐 앉아 물을 마시고
다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운동은 빠르지 않았지만 대화는 오랜만에 길어졌습니다. 건강 관리는 결국 혼자 버티는 일이 아니라 함께 이어가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어르신들이 운동을 이어가기 어렵다면 기록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한 사람과 나눠보시면 좋습니다. 배우자도 좋고 자녀도 좋고 이웃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공유하면 포기 확률이 낮아집니다. 책임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 노력이 보인다는 느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느낌이 마음을 씁니다. 한 달쯤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천천히 걸었지만 표정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먼저 말을 꺼내셨고 약속도 조금씩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체력이 오르면 기분이 나아지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해냈다는 감각이 먼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이 우울감과 무기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혈액순환과 근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을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운동은 살 빼기보다 리듬 회복에 초점을 두시면 좋습니다. 일어나고 걷고 쉬고 다시 움직이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노트 첫 장에 세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가볍다. 완치도 아니고 젊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삶을 다시 잡는 첫 느낌은 충분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숫자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오늘 덜 무겁다, 오늘 덜 숨찼다, 오늘 한 번 더 걸었다는 변화를 기록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고민되신다면 아주 간단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이나 저녁에 10분만 걷습니다. 둘째,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10번을 해봅니다. 셋째, 벽을 짚고 종아리를 올렸다 내리기를 60번 반복합니다. 무리 없는 기본 동작이 가장 오래 갑니다. 그리고 노트 한 권을 준비해 보십시오. 걸은 시간, 다리 느낌, 기분 변화를 짧게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분 걸음, 숨은 괜찮음, 기분은 보통, 이렇게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기록은 나를 감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흔들릴 때 다시 붙잡아주는 손잡이가 됩니다. 아버지의 노트가 바로 그랬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말도 함께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냐보다 오늘도 나가셨네요가 더 큰 힘이 됩니다. 비교보다 인정이 먼저여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천천히 변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한마디에 더 빨리 살아납니다. 건강관리도 결국 관계 안에서 더 잘 이어집니다. 66세 아버지의 부사 운동 노트는 걸음 수를 적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보겠다는 마음의 기록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오늘 딱 10분만 움직여 보시고 한 줄만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작은 시작에 도움이 되셨다면 오래오래 이야기와 함께 천천히 건강을 지켜가십시오.